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여자고등학교 내신을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지금부터 정신여고의 내신 경향 분석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신 유형과 범위별 분석 부분인데요. 제가 3개년 그 기출을 출제 범위를 한번 분석을 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학교 내신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는 이렇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중간고사 대비 방법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3개년 문제 유형과 배점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고 배점은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년도 같은 경우는요. 주관식이 5문항이고요. 객관식이 24문항으로서 총 29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1, 22학년도는 30문항으로 한 문항이 좀 늘었죠. 그리고 주관식이 원래 3문항이었던 것이 22학년도에는 6문항으로 조금씩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관식은 아마 이 정도 한 6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개년 문제유형 배점에서 이제 배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정신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배점이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30점 만점이었다면 21학년도는 지금 4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만점이에요. 30점 맞았어요 했을 때 그 30점은 만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점이 좀 다르고요. 또 하나 보실 거는 점점 갈수록 영역이 좀 이렇게 크게 차지가 되고 있죠. 영역들이 좀 넓어지고 있는데 22학년도만 해도 문법 문화 공통적으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데다가 비문화 거기다 플러스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까지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역이 조금 더 다양하게 된 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 지문이 더 출제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영역이 다양해졌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 중간고사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을 좀 보자면요. 20, 21, 22학년도 공통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요. 프린트가 항상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프린트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문법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문법과 함께 프린트에 있는 문법까지도 공부를 해야 해서 그 범위가 많고 또한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어떤 경우는 지역적인 문제까지 좀 출제해서 까다로운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 22학년도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좀 되어 있는데요. 모의고사가 무려 4지문 정도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3지문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에서 모의고사가 1지문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처럼 외부 지문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좀 비중을 점차 늘려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3개년 출제 범위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범위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20, 21, 22학년도 모두 다 문학과 문법은 항상 공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학은 1단원, 1-2단원이 들어가고요. 문법은 항상 4단원이 매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올해에도 마찬가지 문법의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될 거라는 걸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의문의 변동뿐만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년 동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 영역도 같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글 맞춤법 부분은 또 아이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띄어쓰기라던가 맞춤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정신여자고등학교는요. 이 모의고사가 좀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거는 3월달 모의고사를 가지고 좀 출제가 되고요. 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학기로 들어갔을 때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출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출제되는 부분은 시기가 모의고사 보는 시기랑 비슷해요. 9월 모고가 들어간다든지 11월 모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기처럼 모의고사가 매해 출제가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1번과 15번 영역이 제가 좀 뽑아왔는데 우선 첫 번째 그 문제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가에서 라에 사용된 뭐 표현법을 활용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즉 그럼 작품이 4개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작품은 교과서 2지문 그리고 바로
바로 모의고사 두 지문이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지문과 플러스 모의고사에 있는 작품이 같이 나왔다는 건데, 자, 이건 사실상 공통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거를 연계해서 이들의 공통점이라든가 이들을 연계해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대비는 한다는 거는 모의고사 지문을 꼼꼼히 분석한다는 것 플러스 그 지문과 교과서 지문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도 아이들을 좀 대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까지가 돼야지만 완벽하게 하나의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지문을 가지고 온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점 이상 충명전인데 이게 바로 3월 9일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얘랑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최척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또 접목해서 선생님께서 출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 안 되고요. 둘, 셋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서 알아둬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정신여자고등학교는 매 어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도 빠뜨리셔는 안 되는데 근데 그 어휘가요 단순하게 뜻을 묻는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여기서 문맥상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거치다라는 이 문장을 이 단어를 가지고 그 거치단 단어가 어떤 문장과 어울리는지, 그래서 기억에 있는 그 문장의 의미와 여기서 나오는 문장의 의미가 같은 걸 고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많이 접해봤던 친구들은 아마 이런 문제가 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를 그냥 단순하게 묻는 건 당연히 암기 테스트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모의고사 형식의 이런 어휘 문제도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예시를 좀 간단히 좀 봤고요. 그래서 정신여고는 이렇다 하는 내신 특징 간략히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50점 만점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고요. 보시면 수행평가 각각 20점이고요. 그리고 중간기말 3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여자고등학교 그 세부 기준 자료라고 해서요. 그 학교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참조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도 비중이 좀 차지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식의 좀 대비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문항당 0.8점에서 1.2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배점수가 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30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0.8점이 하나가 깎였다고 하더라도요. 이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나 외부 반영 비율이 작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한 외부 연계 지문도 같이 섭렵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어휘 문제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꼭 해야 되고요. 또 내신형 문제보다는 수능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친숙하게 와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아이들을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문과 같이 하는 문제들을 좀 풀릴 예정이에요. 정신여고는 그래서 자습생활 평가 문제집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 플러스 더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여고 내신 특징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신 수업만이 아니라 수능 수업까지 해야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신은 당연히 그냥 사실적 사고를 묻는 거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중등은 이제 내신 여기 달달달 암기하고 그러고서 문제 푸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등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사고적인 문제도 당연히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신 플러스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지금 이제 정규 재원생들, 즉 수능,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3개년 내신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요. 교과의 지문을 활용해 봐야 하고요. 자, 모의고사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수능 관련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도 같이 접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력 필수이죠. 그래서 다른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서만 가지고서는 맞닥뜨려서 공부하는 건 안 된다. 더 많은 것들의 자료들을 접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정규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1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 2일까지, 3월 둘째 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3월 둘째 주까지는 이런 식처럼 수능 기본 개념을 좀 익히려고 해서 이런 식의 책을 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찍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문제가 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저희 그 교재는 기출미리보기라고 해서요. 그 실제 수능이라던가 모의고사, 보는 그런 모의고사에 있는 선택지들 이런 게 정말 나왔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아이들이 이런 수능에 있는 기본 개념들을 익힐 수 있게 좀 가르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어휘 당연히 중요하죠. 자, 수능에서 빠뜨려서 안 되는 어휘, 그리고 예비 고일 과정, 이제 고1이죠. 이 고일 과정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이 어휘력이 쌓아야 합니다. 어휘력이 누적되면은 당연히 읽기 능력도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어휘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그 수능 수업, 즉 정규 수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휘도 누적량을 좀 많이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당연히 이제 지금부터도 그 내신 때도 당연히 어휘는 할 거고요. 이렇게 좀 미리미리 쌓아두면 훨씬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신 서술형 답안 작성 익히기라고 해서요. 저희 교재는 이렇게 빈칸이 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지문만 읽고 문제 푸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핵심어를 넣어봐서 자기가 넣을 수 있냐 없냐를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이 빈칸을 좀 뚫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도 지금부터도 하고 있어서요. 이런 게 바로 서술형 답안을 익힐 때 그런 빈칸 달달 외워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식과 좀 비슷하다라는 거. 자, 아이들 내신할 때도요.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괄호를 좀 빼놓아서요.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냐 없냐 제가 좀 판단하고 아이들 스스로도 판단해서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고1 모의고사 클리닉을 실시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신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이런 것을 많이 접해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클리닉 같은 경우도 같이 접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정규 수업 때 하는 클리닉 모의고사고요. 제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이들 교육청 모의를 가지고 80분을 답안지 작성까지 해서 풀게 하고요. 사실 이거는 시간 안에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 풀어본 친구들이 조금 더 이런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들 풀고 그리고 1대1로 좀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걸 가지고 찝어주고 또 그런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받는지 그런 접근법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클리닉도 같이 진행하면서 내신이 더 이상 뭔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조금씩 정규 수업 때라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보시면요. 3월 18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3박자라고 해서 이제 3가지로 좀 나오는 건데요. 먼저 기출 분석해야 되죠. 자, 3개년 기출로 출제 포인트를 잡는데 이거는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3개년 기출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키워드인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건 이 기출 선지를 분석해 놓은 걸 가지고 OX 퀴즈를 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선택지 같은 거를 OX로 바꿔놓고요. 이제 아이들이 사실 이제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네, 당연히 문제 풀어요. 채점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유형만 익히고 끝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그게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OX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주간 테스트에서 아이들 선택지를 좀 바꿔서 내므로써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수 개념과 수능형 문제 대비로서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교과서는 제가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가지고서는 기본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이제 개인적으로 구입해 와서 저랑 같이 그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때 공부할 때 당연히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도 같이 그것을 제가 계속 거둘 겁니다. 아이들은 필기한 걸요. 필기한 걸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자습서 평가 문제집이 끝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구플레싱 교재라고 해서 학원 자체 교재를 또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자습자랑 평가 문제집에 있는 기본 문제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다 플러스 다른 외부 지문들을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부풀 내신 교재를 또 한번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 당연히 정신여자 고등학교 기출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송파군에 있는 그 기출들도 다 섭렵해서 그것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심화와 연계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외부 지문과 연계지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록된 교재를 주어서 계속해서 좀 문제를 많이 풀릴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것만 가지고 되진 않겠죠?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받게 할 겁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것을 계속 끊임없이 제가 물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하나라도 완벽하게 알고 가게끔 그렇게 아이들을 좀 가르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는 손필기 자료를 제공할 건데요. 이 손필기 자료는 이제 직접 보강 전에 이제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마다 가르치실 때 간혹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반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뒷반 선생님은 또 다르게 가르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학교 필기를 이렇게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반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네? 근데 뒷반은 좀 다르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아이들에게 다시 짚어서 물어보게 합니다. 선생님한테요. 담당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근데도 좀 다르다? 그럼 아마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견이 분분한 걸 냈다가는 그걸 가지고 또 문제에 대한 오류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짚어서 또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담임 선생님의 그 담당 선생님의 그 내용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원을 왔을 때 또 다른 선생님의 그 수업 필기를 가지고서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제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에 있는 그런 시험 범위의 양을 점차 줄여서 핵심만 알고 가게끔 그렇게 아이들을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서답형 대비인데요. 당연히 주관식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점수 100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수 가지고 서답형에서 깎이면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서답형 대비 반드시 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본문과 학습활동 이 부분이 이제 그 단답형 또는 서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 빈칸 뚫어서 빈칸 테스트를 보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 테스트입니다. 주간 테스트 제가 이것도 포함시킬 거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조금씩 핵심 어제만 제가 뚫어놓을 거고요. 점차 갈수록 좀 그것의 범위를 넓혀놓을 겁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더 이걸 잘 알고 있느냐 확인하게끔 그런 문제로서 서답형 대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박자가 갖추어져서 가르쳐서 우리가 배운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 80, 90이었던 것이 10까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별된 시스템으로 관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학습 점검해야 되죠. 철저하게 이제 과제 검사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주간 테스트도 실시를 합니다. 매 주간 테스트 서술형, 객관식 그런 것들. 특히 또 OX 문제도 출제를 할 거라서요. 객관식에 있는 선택지들 입적 기출을 그럼 바꿔서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냐 그걸 좀 제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남아야 되고요. 수업 끝나고요. 또는 과제 못했다? 남아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 근데 시간이 안 돼요. 또는 다른 학원이 있어서 또 가봐야 해요 하는 친구들은요. 결국 저랑 또 평일에 클리닉을 잡아서 시간을 잡아서 그때 와서 다시 한번 테스트와 그리고 과제 미통한 친구들은 과제까지 해온 거 확인받고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클리닉 때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또는 클리닉을 반드시 와야 합니다라고 어떤 문자를 제가 보냈을 때 좀 꼭 좀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조금 하고 갈 수 있게끔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대1 Q&A 및 맞춤 보완, 그것도 클리닉 때 아이들이 질문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러서 따로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또 저와 아이가 같이 또 만나면서 이 부분을 좀 아이가 부족했구나 라는 걸 저도 파악할 수 있고
아이도 그것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필요하다는 친구들은 반드시 부를 수 있게끔, 반드시 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뭐 카톡이라던가 이런 걸로 많은 것들을 질문하게 돼요. 숙제하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제가 바로바로 보는 순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상호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개별 상담으로서 1대1로 어디서든 문자로든 전화로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고플레싱 교재는 자체 학업 교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시계처럼 고플레싱 교재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필기 교재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3개년 기출과 교사용 지도서와 필기와 프린트를 접목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자료다라고요. 이제 이거를 말로만 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실제 해한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고1 모의고사 정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예전 건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이죠. 3월 23일 날 모의고사를 이제 본다고 하는데요. 그 3월 모의고사가 아마 정신여자고등학교의 또 다른 또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선생님도 간혹은 있으신데요. 정신여자고등학교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나와 라고만 하시고 그거를 따로 이렇게 새롭게 분석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당연히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것과 교과서의 연계 자료를 통해서 교과서와 이것을 어떻게 지금 공통점으로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추론해서 시험에도 내고요. 또 아이들에도 정리해서 나중에 또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완벽 정리라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간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손필기 교재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빨강 색깔, 뭐 노랑 색깔, 뭐 파란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교사용 원래 그 교과서에다가 선생님들이 보시는 그 교사용 교과서에다가 학교 필기 자료라던가 그리고 기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넣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상 그렇게 정리는 스스로 하긴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시험장 가서 볼 때 더 얼마나 이게 더 소중한 자료가 될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허투루 하지 않고요. 항상 꼼꼼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필기 교재까지 이렇게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관련 세부사항 문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뭐 어느 학원이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과제나 테스트 점수 항상 안내 드리고요. 수업 내용, 그리고 다음 주 과제. 학부모님들께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놓치지 않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음 주 과제도 항상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업 중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또 멘트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클리닉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간 잡은 것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클리닉 일정, 재시험 일정 이런 것들 한 번씩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에서 문자들이 좀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내신 대비 방법과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신여자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꼼꼼한데 그런 친구들이 또 이 정신여고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내신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알려진 학교이기도 한데 그만큼 또 아이들이 학교에도 높고 수업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또 이렇게 아이들의 정보와 그리고 제가 그 가르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대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또한 그 공부하는 의지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의욕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계속해서 아마 7주 정도가 내신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때 동안 치열하게 아이들과 같이 서로 머리 붙닥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정신여자고등학교 내신 경영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